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수능 시험에서의 동형 윤리는 단독 문제로 출제되더라도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와 내용 정도만 파악하면 됩니다. 유교의 경우에는 단독 문제로 출제하기보단 유교를 비판하는 묵자나 도가 입장과 비교해서 출제되기에 서로의 상대되는 내용을 이해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OX 퀴즈 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자의 OX 퀴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중시한다. 공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친소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이런 친소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자 라고 얘기하는 사상가는 공자가 아니고 묵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수양을 통해서 완성된 인격을 지닌 사람만이 통치자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군자, 그리고 수기, 이한인, 공자가 얘기했던 개념이지요. 네 번째, 인의 출발점인 무차별적 사랑을 행해야 된다. 여기에 괄호 안에 있는 말은 겸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 사랑, 즉 겸해는 묵자가 강조하는 말이지요. 다섯 번째,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 이러한 도덕 공동체 이름은 대동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인간이 제정한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를 추구해야 된다. 인간이 제정한 규범에서 벗어나서 무위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도가사상가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를 행해야 된다. 공자가 강조한 서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의 시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다.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묵자였습니다. 네 번째, 이상적 인간은 하늘의 명을 도덕적 실천의 근거로 삼는다. 공자는 경천사상을 바탕으로 하늘의 명을 근거로 도덕적 실천을 하기 때문에 공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상적 인간은 수양을 통해서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한다. 수기, 이한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공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겠지요. 다음으로 맹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뛰어난 성인과 일반 백성 모두 선천적으로 동일한 본성을 지닌다. 생윤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뛰어난 성인, 일반 백성, 뭔가 뛰어난 성인이 좀 더 본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백성 모두 동일한 본성을 지닌다 라고 하는 말은 맹자의 성선설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즉 성인이든 백성이든 모든 사람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동일한 본성을 지닌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은 올바르게 정답을 찾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맹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마음 밖에 있는 사단을 찾아서 잃어버린 도덕성을 길러야 된다. 틀린 부분은 마음 밖이죠. 사단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 혼란의 원인을 복잡한 사회 규범이라고 간주하고 자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사회 혼란의 원인을 복잡한 사회 규범으로 간주하고 자연에 따를 것을 강조하는 것은 도가사상가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네 번째, 도덕적 수양을 게을리하면 타고난 본성이 사라질 수 있다. 이 타고난 본성, 즉 선한 본성은 잠시 잃어버리거나 가려질 수 있지만 아주 아예 사라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사라질 수 있다가 틀린 부분이지요. 다섯 번째,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선의 수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참선의 수양은 불교가 강조하는 수양법입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덕을 확충해서 사단을 실현해야 된다.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사단을 확충해서 사덕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의의 바탕을 두는 도덕적 공동체를 지향한다. 맹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서의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이룰 수 있다. 어떤 학생들이 쌤한테 질문했습니다. 서의 실천? 이거 공자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물론 공자가 얘기한 것도 많지만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충실하게 계승했기 때문에 역시 맹자도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으로 사욕을 제거해야 된다. 시비지심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나쁜 환경에 처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본성을 잃게 된다. 그렇지 않죠? 나쁜 환경에 처하더라도 존심 양성의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 인격이 완성에 이른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수양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반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양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륜의 규범에서 벗어나야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유교 사상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도가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을 통해서 본성을 제어해야 된다. 강력한 법을 강조하는 것은 순자가 아니라 순자의 제자들인 법가 사상가들입니다. 물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얘기하지만 법이 아니라 예의법도, 즉 예를 통해서 본성을 제어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예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간이 지닌 욕구를 제거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바로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욕구를 제거한다는 것은 본성을 제거하는 것과 같으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욕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욕구를 제어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지위에 맞는 예법을 충실히 따라야 된다. 순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네 번째, 타고난 자질을 지닌 사람만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아닙니다. 순자는 모든 사람이 예를 꾸준하게 쌓아간다면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인간은 동물과 같지만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선을 실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순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되겠지요. 다음으로 묵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묵자, 국가와 백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습니다. 묵자는 의리합의라고 해서 모든 가치는 바로 국가와 백성에게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냐, 그렇지 않냐, 요거만 고려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묵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묵자가 주장한 겸의 교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분별적 지혜를 버리면 백성에게 이익이 된다. 백성에게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묵자 사상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분별적 지혜를 버리라는 것은 도가 사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도가와 묵자 내용을 섞어 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따르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가가 강조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차별적 사랑으로부터 사회 혼란이 발생한다. 바로 묵자가 유교 사상가들을 비판하는 논리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상가면서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주희가 강조하고 있는 신독의 수양법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수양을 경으로서 하며 자신을 수양하고 다른 이를 편안하게 해야 된다. 역시 주희가 강조하고 있는 거경의 수양법입니다. 세 번째, 삼독을 멸해서 자신의 선한 본성을 깨우쳐야 된다. 이 삼독을 멸하는 수행 방법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수행법입니다. 네 번째, 모든 존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비의 정신을 지녀야 된다. 자비의 정신은 불교가 강조하는 정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은 주의가 강조하고 있는 존천리 거인욕이라는 수양법입니다. 역시 주의가 동의하겠지요. 이로써 동양윤리에 접근해서 모든 유교 파트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들에 익숙해진다면 나중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유교를 넘어서 불교 사상에 관해서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교 사상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상이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에 아주 기대가 되는 사상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바!